안녕하세요. 저는 흑 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점은 잘 아다시피 우리 윤 모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한 뒤입니다. 방미 성과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관련 이 군사와 정치, 경제 등의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애초에 현명한 사람은 아무 희망을 걸지 않았어요. 네. 사고만 좀 덜 치면은 좀 됐다 싶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역시 결과로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역대 최악이다.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 배국노다. 뭐 이런 말이 왔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을 준 것은 이제 이 분명한 사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단순히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 이상의 이제는 그 관점이 좀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까 말한 대로 그거 최악이죠. 뭐 이런 걸 이걸 무슨 선언이라고. 그리고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예.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예. 미국, 그 중국하고 예. 러시아가 뭐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거의 카츠라 데프트 조약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카츠라 데프트 조약을 통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서로 분할을 했듯이 사실은 이제 사실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러시아, 중국, 이 미국이 이번 워싱턴 선언에 마음을 맞춘 것 같다.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렇죠.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이 드러난 사실은 중국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배신행위거든요. 아니 왜 한국과 미국 간의 조약 자체를 이 중국한테 전부 일괄 공개해가지고 물론 공개할 거다라고 했을 때 뭐 공개를 전제했다 치지만은 그걸 공개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냐. 뭐 이제 배신행위죠 그것도 자체가. 그럼 아니면 중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을 거냐 또. 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보여주면서 뭔가 설명을 했을 텐데 그것은 미국의 복심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조약을 왜 했는가에 대한 복심이 한번 향후 계획인데 그거는 우리는 모르고 중국하고만 안다. 참. 하여튼 근데 일단 이제 이 세상 일은 세옹지 마라. 지금 당장에 보면은 완전히 날벼락이지만 또 길게 보면 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여러 가지 회담 결과에서 재미난 얘기들도 많이 있었다. 혹은 이제 동어반복이었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저도 이제 여러 유튜브를 보고 이제 관리해서 분석하는 걸 봤는데 뭐 내가 직접 전문을 본 건 아니에요. 이제 기기도 하고 복잡한 정치용어도 많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딱 이거예요. 미국이 100을 얻었으면 우리는 빵을 얻었다.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 관계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한 게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인들의 경제 관련해서 모두 다 족쇄를 걸어놨고 온갖 첨단 기술이 향후 발전해서 다 족쇄를 걸어놨고 안보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면서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다 족쇄를 싹 다 족쇄를 걸어놨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러면 해준 게 뭐냐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앞으로 더 열심히 아주 열심히 뭐 이렇게 전형적인 말장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존에 이미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를 뭐 확실히 뭐까지 해주겠다 했고 그리고 최악이 뭐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한심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나마 하나 건진 게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탄을 핵잠수함 우리나라 보낸다는데 애초에 그게 한반도 비핵화를 어기는 거니까. 그렇죠. 한반도에다가 핵무기 배치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 그 전제가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애초에 그것도 진짜 시대의 등신짓이다. 왜냐면은 실려 있는 그
핵무기가 장거리 핵무기인데 그걸 부산에서 쏴서 어떻게 평양에다 때리겠냐 이거예요. 예.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광대짓이지. 그거는 저쪽 이제 태평양 한복판에 있어도 되는 데를 더욱 중요한 거야.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면은 위치가 탈루하는데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기회부터 박탈된다. 뭐 잠수함 뚜껑 열리자마자 바로 쏴버릴 거 아니야. 북한에서 감시하고 있다. 그 한국어체 갈집이 항상 잠수함 감시하고 있다가 뚜껑 열었어. 뚜껑 봤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그다음부터 추적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오히려 잠수함이 핵공격을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근데 왜 그걸 그래서 사실은 얻은 게 딱 하나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얻은 게 아니라 북한이 핵 보유를 사실상 공식 인정받았다는 사실. 네, 그쵸. 이거 하나 오히려 북한이 인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북한까지 짠 게 아닐까요?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솔직히 저는 이번에 회담에서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한미 관계만 놓고 보는 거죠. 국제 관계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한 거 맞아요. 네. 아주 최악의 상황.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두려웠던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윤석열이 된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윤석열보다 잘난 대통령이 됐어요.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만주사변이 터질 수 있다. 애초에 일본이 군국화가 된 게 물론 당연히 일본이 군국화가 된 건 메이지유신과 한일합방 때문이지만 본격적으로 군국주의 제국주의로 들어가는 거는 만주사변이에요. 만주사변을 통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면서 동시에 만주국을 세우고 동남아를 침략하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큰 소리 치면 하게 다 식민지였으니까 중국 빼놓고 다 식민지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했듯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최악의 상황이 만주사변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정도는 사실은 북한 핵이 체계화 안 된 상태에서는 재래식 전력으로 하면 북한이 우리나라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심지어 군량미도 없는 나라가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전략 비축류도 없대요. 그게 석유가 없어서 그 무기를 못 돌린대요. 그래서 군사훈련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대응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응훈련 한번 하면 그 비축했던 석유를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군대 다닐 때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북한 최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김정일이가 주관하는 최고 군 회의가 있어요. 전쟁을 결정할 수 있고 핵공격도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 장군이 망명을 했어. 쓴 글이라는데 거기서 4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뭔데요? 전쟁을 할 수 없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축류예요. 근데 그것도 비교한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를 이 사람이 지적하더라고요. 통신망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통신기는 배터리가 없고 기계도 없고 유선 통신은 깐지 몇 년이냐고 지금 몇십 년이냐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깔았는데 무슨 돈으로 깔겠습니까? 다 구지선인데 그거 다 엿바꿔 먹어도 모자라파네. 그쵸.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장군이구나. 오 이거 진짜 통신이 요즘 시대 현대전에 통신이 안 된다는 거는 총 없이 싸우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 그쵸.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포위 선멸 추적 이걸 다 통신으로 하는데 지휘가 안 돼 지휘가 요즘은.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정확히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지금 북한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마지막 카드가 핵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핵 전력을 이제 최근에 완성시켰죠. 미국도 인정을. 그 청문회 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워싱턴까지 날아간다고. 근데 이거를 이번에 워싱턴 회담에서 사실상 공식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대북 관련 전문가들도 비판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공식화하면 어떡하냐. 이제 공식화했으니까 이게 어떤 식의 파장을 불러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말 그대로 워싱턴 선언 전문을 딱 들고 와서 북한 사절단에 가서 봤지? 우리 쏠까? 그것도 워싱턴에 딱 가더니 워싱턴 그 청문 그 국민들 다 앞에서 광장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 다 올라와서 이제 자 봤지? 우리 쏴볼까? 이렇게 뭔 소리 하는데 니들이 이렇게 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니들이 말했잖아 쏠 수 있다 워싱턴 선언에서 말했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 살려주세요 북한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최악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동안 두려웠던 건 만주사변입니다. 미국 이놈들의 간사한 새치 혓바닥에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불태우고 그리고 우리는 뭐 고구려니 뭐 예맥이니 뭐 승리주의니 이 혈육이 돼가지고 중국과 전쟁 쉽게 말해서 총알바지 되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근데 사실은 이번에 내가 최악은 뭐냐면은 사실은 만주사변은 이제 일단 사실은 지금
최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네. 내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진짜 이 미국이 살고 한국은 죽는 최악의 진짜 절대절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진짜 미국이 미친 척하고 네. 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핵 잠수함 그냥 음. 아니 상호 확증 파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CLF급인가 핵잠수함 다 서너 척 주겠다. 핵무기도 세트로 다 해서 주겠다. 대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면 참전해라. 따로 더도 말고 딱 원론처만큼만 참전해라. 5만 명. 5만 명이면 딱 적당하다. 근데 이제 말이죠. 5만 명이지. 그때는 소총도 없어가지고 거기 미국이 주는 소총. 이때 원래는 M1 들고 왔잖아요. 그걸 아니 M1을 요즘 시대가 그렇다 해가지고 자 이 M16을 쓰게라 해가지고 M16 그때 받아가지고 우리는 전부 깔았다 뭐 소문도 많고.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가면을 뭐가 들고 합니까? K9, K2, 전무, 현궁, 신궁. 있는 대로 SM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바리바리 1000대씩 500대씩 써봐요. 비오 복합. 네, 비오 복합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면 바로 한 달 내에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러시아가 사실 저도 느낀 건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다고 했을 때 발작을 네.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경하게 한 게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실제로 얘네들 제대로 포탄 생산이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서구 열강이 다 빈 껍데기고. 우리나라가 근데 만약에 미친 척하고 솔직히 핵잠수함 CLF급 핵잠수함 3척이면 소련하고 중국도 러시아랑 중국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배 밖으로 나가지고 이참에 그냥 우크라이나 밀어버리신다면 솔직히 이제 최악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실 지면 모를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가서 이긴다? 이게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북한군을 동원해야겠죠. 러시아는. 아니 그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서가지고 북한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만주를 병합하고 그 다음에 북경으로 밀고 들어가고 북경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모스크바가 진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딱 미 제국의 이제 대리점 국가니까 네. 딱 그 시나리오로 가는 게 최악인 상황인데 이번에 바이든이 독한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렇게 해서 미국도 살고 그랬을 텐데 그것까지는 이번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안전빵으로 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북한군을 동원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군을 동원해서 사실은 그 북한군과 남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펼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이제 무기를 계속 쌓아나고 있단 말이죠. 한국군도 무기를 쌓아놓고 있었고, 북한도 무기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리전이 되면서 그 쌓아놓은 물자를 갖다가 서로 상호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 물자를 쌓아놓는 데는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쌓아놓은 물자들이 다 노후화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싹 사용하고 새로 채우면은 다시 이제 여기 한반도에서 전쟁을 새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자원이나 그 상황이 마련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이 결국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일단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일단은 그냥 아까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공식 말해서 일단 통상적인 현재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고 실제로 회담 결과를 얘기해 본다면 회담 결과 자체가 그냥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진짜 이 보수 딴따라 언론에서는 맨날 가서 뭐 노래 부른 거 연설한 거 그딴 거나 아무짝에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쉽게 해서 재롱잔치 한 거 지금 이게 돌잔치예요? 누구 돌잔치 하는 것들이고 노래 부르고 앵콜했다고. 아이고 나라도 앵콜했고 이렇게 퍼졌으면 앵콜도 안 하면 그 쓰레기지 그 새끼는. 아니 이번에 이번 회담이 얼마나 병신 같으면은 바이든이 재선을 선언한 거 이번에 직전에 얼마나 이번에 다 퍼주기로 했으면 에휴 참나. 이 정도면 트럼프랑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마저 들 정도로 엄청나게 할 뻔했다 이건데,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아까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지만 현재 제가 이 워싱턴 선언 이 방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일단 봐야 된다. 그걸 좀 사실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대로
방미에 관련한 내용이야 뭐 아까 말한 대로 개털된 거죠. 완전 쪽팔 쳤는데 이제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진짜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게 미국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 진짜.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40조 그 핵원전 수출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번에 이제 생각 없이 그 도장 찍은 거에 그 웨스팅하우스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바람에 예. 사실상 폴란드에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그 물 건너갔다라는 예. 평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과학자로.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소형 핵 모듈이에요. 소형 원전 모듈. 소형 원전 모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원자력 그 발전소급을 만들면 이게 뭐 뒤처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건물급도 아니고 이게 뭐 일개 뭐 컨테이너 크기의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걸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해서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으니까 폐기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형 원전 모듈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수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형 원전 모듈이라고 하는 게 약간만 개조를 고치면 소형 원자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수출 막은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 막 테러가 일어났다.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걸 책임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집니까? 뭐 그런 우려를 이번에 이제 종식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사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회담 자체가 이제 워낙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 네. 생각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현재 내가 이제 지적한 게 미국이 이번에 사실 엄청나게 멍청한 짓을 한 게 예. 아까 말한 대로 핵을 전면 제공을 하고 예. 한국을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미국이 사는 길이에요. 예. 저는 요즘 이 미국을 보다 보면 한 명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혹시 네. 오토 아케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로마를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오토리제? 아니 오토 아케르.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로마 말기에 네. 이 로마 놈들이 이제 군인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인을 누구 시키냐면 게르만족을 예. 했고 오토 아케르는 게르만족의 대장이에요. 예. 얘가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군 총사령관이에요. 로마 망할 때 얘가 내가 총사령관인데 누가 뭐라 그러면서 그냥 로마로 진군해가지고 딱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무슨 영화인데 무슨 영화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해가지고 마지막 로마 황제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빼돌린 사람이 나중에 아담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하여튼 영화도 있는데 네. 영화니까. 예. 근데 이제 오토 아케르라는 사람을 예. 로마가 왜 등용을 했냐 이렇게 될지 몰라서 이 사람을 등용했냐 이거예요. 예. 알지만 예. 이 여러 해보니까 아는데 얘라도 있어야지 그나마 지금에도 연명을 하지. 빨리만 얘를 등용하면 얘를 등용하면 천천히 망하죠. 얘를 등용 안 하면 빨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미국도 내가 보니까 미국은 지금 어떤 길을 거냐면 그냥 빨리도 아니야. 그냥 빨리 그냥 직결 채용을 지금 스스로 직결 자살을 지금 준비한다고 할 정도로 전혀 아예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지금 요즘 이 미국의 현실은 뭐냐면 아는 사람도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을 그 오토아크에다가 분쇄를 돼 그 모든 군권과 경제권을 한국에 주고 모든 이 지금 미국의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바시까지 붙잡고 살려주세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러고 있다. 아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왜 안 됩니까? 왜 미군이 지금 멍청한 놈들이 지금 얘기하는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한다는데 한숨밖에 안 나는 거예요. 미군이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0만도 안 돼요. 네. 워낙 여기저기에 군대도 깔아쓰더러 직접 월남도 아니고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인력이 동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 죽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나라는 예비군만 300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포탄 생산 뭐 이런 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지금 미국이 경제 위기에 닥쳤냐 이런 거. 지금 경제 파탄이 눈앞에 있고 달러 채권은 이미 붕괴됐다는 거예요. 채권의 신뢰가. 일단은 채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기 위해서 예.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실리콘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망했는가? 얘네들이 미국 채권을 들고 있다 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미국 책임입니다. 네. 근데 왜 미국 채권을 들고 있다 망했느냐? 네. 한마디로 말해서 채권을 사주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얘네가 채권을 들고 있다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에 팔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팔리고 그냥 갖고 있다가 그게 악성 재고가 돼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미국 채권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는 이 미국 채권이 어떻게 유지가 됐냐면 누군가 채권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누가 했냐면 중국이 그걸 역할을 한 겁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수출을 하고 달러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그 달러로 가만히 그냥 달러 싸놓는 게 아니라 미국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미중 관계가 서로 뭐 패권 다툼 어쩌고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채권을 사주겠냐고요. 안 사죠. 네. 그럼 미국 채권을 누가 사주냐? 사줄 데가 없다 보니까 일단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지 은행이 돌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채권 쥐고 있다 망한 게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달러가 아무리 윤전기 돌려 찍을 수 있어도 네. 그거 갖다 직접 눈앞에서 윤전기 돌려서 그빵 주세요 하면 어떤 미친놈이 네. 윤전기에서 뻑뻑한데 이렇게 하면서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걸 채권이라는 형태로 한번 해서 해야지 그나마 채권 이게 무슨 해가지고 그거 되는 건데 채권이 무너지니까 이제 달러가 사실상은 완전히 붕괴 직전이다 지금. 네. 근데 애초에 이 사태가 왜 일어났냐 아는 생각 있는 전문가들 다 알았지 말이에요. 한국의 IMF 때를 못 봤냐고. 그때 온갖 진짜 거시기 쇼를 하면서 한국이 이거 하려고 얼마나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지 않았냐. 원래 2008년 목이 들었을 때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달러를 막 찍어가지고. 예. 근데 그래서 해결이 되냐? 해결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연장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사실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당 지금 한국의 기업, 한국의 전문가들을 전부 미국으로 데려와서 미국 경제 담당 새끼들, 제너지 다 짜는 거, 그 새끼들 다 연문준도 다 없애버려 그냥. 한국 사람으로 채워뒀지 한국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한국 사람들 이거 해가지고 이거 팔아서 한국으로 넘겨. 이렇게 애플도 팔아서 한국으로 넘겨. 이렇게 해서 이런 뼈를 깎는. 그래서 말 그대로 100억가를 팔아가지고 천만원 넘기고 이 정도의 수준에 그렇게 해버리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안 건전해질 수 있냐 이겁니다. 아니 지금 경제가 경제도 그렇고 이미 한류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군대도 지금 미국의 처참한 현실 가장 심각한 게 군대예요. 지금 미국이 자랑하는 무기들이 하나같이 뜨지만 다 거지 같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F-35, F-22, 주말트, M77? 777? M777? 하나같이 어디 그지 발사기가 쓰레기 무기를 만들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그냥 그 냉전 이후에 쉽게 해서 같이 그동안 힘들게 무기 개발한 무기 회사들한테 쉽게 말해서 돈잔치를 해준 거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래서 그러면 현실은 뭐냐? 솔직히 말해서 K9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는. K9급의 자주포가 없어요. K9 전세대급의 그 구형 자주포밖에 없어요. 탱크도 지금 가스터빈이 뭐냐, 비행기도 아니고 무슨 가스터빈이냐 탱크에. 사람들 다 욕해요. 디젤을 써야지 가스터빈 하면은 그 연료 수송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 뭐라면 투입이 안 돼, 못 되는 그것 때문에 가스터빈 써가지고. 결국 뭐냐? 그냥 다 한국무기로 다, 심지어 전투기도 이제 지금 개발 중 KF-22에다가 막대 달러를 해서 빨리 조기 장사시켜가지고 그걸로 깔아있나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연히 훈련기 사업이 대표적인 T7은 지금 2027년에 초동기 생산 계획이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2022년에 초동기 생산하기로 한 전투기, 훈련기가 지금 5년이 이제는 다 포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T7이 같다. 지금 주말 타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뭔데요? 차세대 무슨 완전 스트레스 최신의 뭐라고 했다면 꼴랑 4대 만들고 폐기시켜버렸어요. 개판으로.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국을 상대로 쌓일 수 있는 무기도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만드는 것도 대충 만들어서 고장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고장.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잘 나간다는 전투기들도 사실 까보면 까보미라는 거예요. 까보니까 미국제네. 무슨 이야 대표적인 F-16인데 F-16 엄청나게 베스트 들고 훌륭한 전투기 아닙니까? 근데 F-16이 실제 제대로 된 전쟁터에서 쓰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F-16하고 미국의 전투기 소위 미국 전투기의 가장 큰 차이가 그 배기구가 커가지고 활주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미국은 실전에서 써먹은 적이 없어요. F-16을. 무슨 얘기냐? 아니 실전이 아니라 기습하고 테러하는 데 써먹었는데 실제 전쟁에서 악조건 속에서 막 그 힘들게 투입한 적이 있었냐 미국이. 예? 그 무슨 뭐 오페라 그 미국이 누구지 이스라엘이 이라크 원전 기습 공격해가지고 폭파시킬 때 그딴 데는 써먹지 실제로 막 사방이 포탄 터지고 막 그 활주로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만약에 F-16을 띄워버리면 거기서 뭐 흡입구에 별의별 게 돌면서 그냥 추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엔진이 고장 나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애초에 실제로 보면은 에브람즈 탱크에다가 가스터빈 쓰는 거 보면 마인드가 뭐냐 이게 이 새끼는 마인드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살려면 싹 다 갈아엎고 전부 한국적 다 도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윤석열도 내가 보기 수입해다가 대통령 만들어야 돼요. 그 이번에 그 만든 그 KF-21 보람에 그 공기 흡입구 형상에 대한 재미난 얘기 혹시 아세요? 모르는데? 그게 보기에는 이제 입구가 하나잖아요. 입구에 양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출구가 위아래에도 있어요. 배출구가. 그리고 뒤로 보내요. 그래서 그 어떤 기능이 있냐면 새 같은 게 막 들어와서 입구를 막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불을 쏴가지고 그걸 소각을 해가지고 그 소각한 재를 위아래로 뽑아내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예. 그래서 그거 시연하는 걸 봤는데 그때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그 옆 위쪽에 보면 이상한 그 뭐냐 그 철망처럼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거기로 이렇게 배출된 그 불구덩이 같은 게 확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예비 연소를 통해서 그 엔진을 갖다가 데울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별의별 게 되게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미국 항공모를 만들고 지금 KDDX인가 해가지고 한국형 지금 이지스 한 사업을 만드는데 아는 전문가 다 아는데 원래 미국이 이걸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항공모함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서 그냥 걸어다니는 표적이죠. 네, 표적.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표적이 헤엄치는 표적도 아니고 쏘는 대로 쳐맞는다. 어떻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경지에 있는 미군 이제 전문가들이 다 때려치고 우리나라처럼 그런 KDX 같은 소형 이지스함 체계를 도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타격점이 터져가지고 살지 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 얘기 듣자 마자 항공모함 만든 항공 노조가 난리치니까 거기 덩달아 국회의원들이 난리치고 결국 도로아미탑을 도로묵 그냥 만들어 이래가지고 다 개판 만들었답니다. 지금도 항공모함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멍청하게 그냥 진짜 한수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살려면 그러니까 이게 이 똑똑한 로마와 멍청한 미국의 차이라 이거예요. 로마가 아까 봤죠. 오토아크를 왜 했냐 이제 얘가 이럴지 몰라서 했겠냐. 알지만은 뭐 답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해는 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로마가 계속 유지가 됐던 거니까. 얘네들은 뭐냐 이거지.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쉽게 해서 꽁돈 몇 개 얻었다고 그 체에 따라 타는데 그게 지금 나라 국가 지체를 싹 개조해도 모자랄 판에. 심지어 내가 보기에 바이브가 윤석열이 훨씬 나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핵심이 달러 소각을 안 하면 달러를 소각해버리지 않으면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의 멸망과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 이게 잘 아다시피 그 데나리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로마의 대표적인 돈이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 데나리온을 처음에 발행을 했는데 은 함량이 무려 90%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걸 대량으로 찍으려고 은 함량이 축축축축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0.몇 %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은 함량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데나리온을 갖다 줘도 안 받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화폐의 수명이 끝나고, 화폐의 수명과 함께 로마 시대도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래도 그래가지고 반란이킨 이모굴란처럼 그래서 반란이켰나? 아니 왜 대란을 나한테 주는데 시키면서 차라리 입고 있는 그 비더르셔도 뺏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이킨 건지도 모르겠네. 아니 근데 사실은
로마 제국도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게 이 군대 어떤 영화 대사긴 한데 이렇게 말해 로마는 절대 안 망한다고. 군대에다가 주는 돈만 계속 있으면 무조건 로마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말 그대로 돈 떨어서 망했네. 시스템이 그래요 로마가. 그래서 그래서 강하게 되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달러도 비슷한 지금 처지를 밟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달러를 대량으로 소각할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예. 소각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뭔데요? 그냥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연준을 폐지시켜버리고 연준을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음. 그 우리나라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서 그걸 뭐냐 한국 제품을 생산하고 음. 한국 무기를 생산해서 대신에 이 미국에다 채워놓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정도면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죠. 쉽게 해서 지금 한국이 10배로 뻥튀기 된다고 생각해 보시냐. 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걸 막 한국 제품을 막 반값에 막 전 세계를 뿌려버리고 어? 아니 솔직히 한국 제품인데 중국산 가격으로 대주면은 사람들이 이거 안 사겠냐 이거. 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내가 보기엔 최악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가장 최악이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가장 최악인 게 이제부터 진짜 미 제국주의가 발동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하던 어떤 나라 시리아, 뭐 이란, 다 이 한국군 가지고 침공하면 어떡하냐 이거. 한국 무기로 무장한. 그래가지고 한국형 이지스함 100척, 200척을 동시에 풀빵 한국 조선소에 찍어내가지고 막 대만 앞에서 중국 시해버리고 뭐 안 되겠다 싶으면 홍콩으로 진입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국민들만 바보같이 죽어나가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는 사치와 방탕에 빠지고 그 말 그대로 바보 같은 국뽕이 젖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결론은 뭐냐 한다 미국하고 다시 또 전쟁이 된다 이거지. 일제도 그랬다 이거. 일제가 왜 망했습니까? 미국이랑 전쟁에서 했는데 그때쯤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하면 미국하고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가 그때 아까 말한 시나리오를 미국 한번 경제 개조를 하면서 마치 경제 대공황처럼 대규모의 실업과 함께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정신 대우박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볼만한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만주설변을 가장 두려워했었는데 예. 그 최악은 일단은 피한 거예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요. 네. 그 선택을 할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는데. 사실 이제 그 핵보유국을 하면서 사실은 한국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그걸 철저하게 방해를 놓기 위해서 핵 관련 기술을 완전히 올감했어요. 알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철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핵 발전소를 못 치게 하는 것도 이제 사실 그거랑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소형 원전 모듈은 얘기한 소형 핵무기로 개조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관련해서 광범위한 저기에 그 조약에 서명을 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핵보유할 기술은 있어요. 단지 미국이 승인이 없어서 못한 건데, 그렇죠. 예. 아예 그런 연구 여지를 다 예, 맞아요. 넘겨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예. 이게 그냥 보면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예. 제가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예. 과연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바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바보짓을 한 건 맞는데 솔직히 이 핵무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예. 왜 쓰이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이 핵무기란 것이. 결국 핵무기는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는 무기예요.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그 정치적 이 요구지 전쟁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무기다 사실은.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핵무기랑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핵이 있는 세상은 상호 확증 파기에 의해서 아예 쓰지 못하잖아요. 예. 심지어는 있는 능력도 좀 제한을 받고 있다. 사실. 자, 저도 이번 회담 이미 있기 전부터 예상했었지만 우리나라가 설령 이번 회담을 일본이 왜 망했냐 이거예요. 사실은 일본이었으면 지금 이런 바보 같은 회담 안 했을 겁니다. 예. 근데 대신 어떻게 했냐? 아까 말했죠. 지금 이번 회담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은 100을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빵을 가져온 거예요. 완전 개판 쳐놓은 거야. 일본이었으면 적어도 10은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망한 거예요. 왜냐? 그거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언제든 이렇게 하면 10 정도는 가져왔어. 이걸로 한번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사실 10보다 더 많이 가져왔지만 지금
분명한 사실이 이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든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절대 미국하고 일본 같은 나라가 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만큼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다른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풍화성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과 다른 나라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과학기술이지만 문화 역량을 늘려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군사 강병을 추구를 했던 게 특징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북한하고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강국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예. 그거에 비해 이제 우리는 문화의 힘을 더 키우는 게 핵심이지 않나.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뭐 회담할 때 나사도 방문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예. 얘기는 아시죠? 예. 그래서 나사 방문을 크게 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나사 방문에서 그 국장이랑 뭐 해가지고 무슨 협약이나 이런 걸 따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연구원들 만나고 왔대요, 그냥. 뭐 동료는 됐겠죠. 네. 에휴, 사실 네. 나사 같은 데를 왜 방문하나? 나사 빠진다, 나사 전력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농담이고, 애초에 우리나라가 문화 역량이 지금 일본과 미국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뛰어나고 발전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건 비슷한데, 애초에 문화 역량이 왜 발전했겠냐, 이거예요. 간단하다 이거예요.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일반적인 생각은 굉장히 바른데, 이게 국제적인 감각에서 생각은 아직 국제적인 시야가 좁아서 그런지 좀 미개하다. 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미국, 일본 국민들보다 더 선진적이고 발전된 국민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럼 그게 뭐냐? 간단해요. 미국과 일본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만 살려고 해서 망하는 거예요. 남은 죽이고 나만 살겠다. 이번에 이 회담이 사실은 잘한 게, 이번에 회담이 확실히 들어간 게, 미국의 인식은 이거예요. 나는 100을 가져도 너는 하나도 가지면 안 돼. 쉽게 해서 나는 살아도 너는 죽어도 상관없잖아.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 이게 지금 미국을 이 미국을 망하고 있는 거. 아까 제가 말한 우리나라한테 핵을 제공하고 우리 대신 좀 해줄라 이게 뭐니까, 50대 50으로 나누자 이거예요. 내가 파란 짝 내줄 테니까 너도 파란 짝 우리한테 주는 셈 해자. 이런 식의 뭔가 같이 산다든지, 뭐 같이 했잖아. 이런 식의 영향을 발휘했다라는 미국은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솔직히 멸망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쉽게 말해서 지금 왜 이러면, 솔직히 이거는, 이번 회담은 미국에 있어서는 왜 최악이냐? 솔직히 미국이, 그러니까 그 한미 관계만 보면 미국이 100을 가졌지만, 미국 자체로만 보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했죠. 왜 미국이 지금 이번에 우리한테 준 게 하나도 없고 빵이냐. 이 내용은 그거예요. 이미 하고 있던 거. 아니, 뭐 핵우산 안 준다고 했어요, 미국이.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때는 핵우산 이제 지금 핵보복에 무조건 한 발을 무조건 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더 잘 써줄게. 뭐야, 이게. 그게 뭔데? 왜 구체적으로 얘기해, 뭔가 아무시.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난리 쳤지만, 정말 그걸 통해서 미국이 바뀌는 게 있네요.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다 도움이 돼.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을 뭔가 변화시키고 미국을 뭔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됐을 만한 핵 개발을 못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경제적으로 더 많이 뜯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거지. 정말 미국이 구체적으로 바뀔 만하고 뭔가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 아까 말했죠. 이라크 하다못해 우크라이나 참전을 한다든지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참고로 풍마사님,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미국한테 중요한지 아십니까? 뭔가요? 사실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미국은, 이게 현재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 패권은 그 미국이에요, 사실. 안미화면.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이제 아까 봤죠. 국제 역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본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은 50개 주의 연합체예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너무 특이하게 단일민족 국가라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보통 나라는 다 소수 민족을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통 나라들은 항상 이 소수 민족의 반란이 국내 정치의 제1순위 해결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잘해가지고 아예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어떤 경우는 기존 국가에서 이 소수 민족의 반란을 통해서 국가 분단되는 것을 막는 게 국가 국방 첩보
역량의 최우선 목표예요. 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은 소수민족은 사실상 엄밀하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인디언 정도 해놓고는 이 50개 주가 솔직히 왜 미국에 속해 있냐 이거예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따지고 보면 결국은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고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명예심 때문에 여기 속해 있는 거지. 만약에 달러도 없고 세계 지도자 아니다? 그럼 내가 미쳤다고 왜 내가 미국에 붙어있는데 이렇게 다 놈들이 다. 미국이 이미 미국의 수많은 반 이상의 주들은 불만이 가득해요. 네. 자기가 번 돈을 못 먹고 못 사는 줄한테 지금 계속 퍼주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왜? 안 그러면 미국이 분열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트럼프 사건도 그렇지만 다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엄청나게. 왜 우리가 뼈 빠지게 힘들어서 번 돈을 걔네들에서 쏟아붓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 명분이 이 아름다운 이 미국을 지켜야지. 그런데 이제 달러가 무너진다. 미국이 뭔데 이렇게 되면서 분열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아까 사람들이 누구나 말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스위프트를 강제로 해제해가지고 무려 2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가 있는 이 러시아를 배제하는 바람에 달러 패권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달러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무너지면 꼭 미국의 붕괴로 이어진다. 근데 이제 일단은 미국이 자기랑 선을 긋는 사람과 분열을 해버리니까 네. 달러로 통합돼서 모두 다 달러 외치면서 달러를 쓰던 나라들이 일종의 그 달러를 거부하는 블록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잘 아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이죠. 네. 근데 사실은 걔네들이 원래부터 전통적인 적대 국가였지만 진짜 사우디만큼은 엄청나게 뼈아픈 지금 그것도 사우디가 제일 큰 문제다. 그리고 사우디도 문제인데 브라질, 멕시코 여기 가다 보면서 이 악의 삼층, 악의 축이 새로 형성된 거. 이 내세는 원래대로 옛날 같았으면 옛날 힘이 좀 있을 때는 벌써 쳐들어갔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건데.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미국의 이 달러 문제가 이렇듯이 이 달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면 우크라이나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진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은 참전밖에 없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 월남전 때 아프간 전쟁 때 했던 것처럼 저도 진 게 아닌 척하면서 어떻게든 대충 어물려 버리려고 한다. 정신 승리를 하려고. 예, 그렇죠. 정신 승리 하려고.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월남전 때 교훈을 잊었나. 월남전에서 솔직히 그 요즘 역사가들 얘기하죠. 월남전 원래 69년도에 이미 개박살났대요, 그냥 미국이. 예, 뭐 캐산 전투니 구정대공세 해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그때 그나마 75년도까지 버틴 게 한국군이 있었기 때문에 버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는 말하는 진짜 말 그대로. 왜 99년 되면 모든 상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군이. 그나마 75년까지 버틴 거 한국군이 버텨준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이라도 한국을 전면 투입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니까 지금 옛날에는 한국이 못 살아가지고 적당한 돈을 주고 그때도 엄청나게 돈 들여서 한 건데 지금은 몸값이 비싸져가지고 그만한 대가를 투입을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돈 아깝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미국의 방조를 좀 불러오고 있다. 그 이번에 IRA법하고 반도체법, 그다음 과학법 이렇게 3법을 좀 어떻게 좀 손을 보게 하러 가는데 맞아요. 예. 전혀 성과 없이 돌아왔거든요. 예, 요것에 대해서는 입도 못 꺼냈잖아요. 입도 못 꺼냈어.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보수 언론의 추잡스러움과 쓸모없음을 보여준 건데 즉 그나마 맨날 입버릇처럼 박정희 들먹이면서 뭐 기업은 뭐 경제는 살린다는 경제 살린 뭘 개뿔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무능과 그 무기력의 문제라.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번에. 예.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예견됐던 얘기가 뭐냐면 외교 라인을 다 잘라 버리니까 정작 그 미국하고 조율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남질 않아서 그래서 지금 뭐를 얻어낼 수도 없고 협의할 수도 없고 상의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갔다 오는 쇼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쇼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퍼졌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조항이 무슨 의미니까 이거는 빼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라고 협의를 할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무능과 뭐 하여튼 뭐 무식에 그치였다 이거네. 근데 사실
솔직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자체는 완전 쓰레기짓는 해도 많은데 크게 보자 이거야 사실은. 크게 보면 이게 미국이에요 사실. 일단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실히 드러난 거죠. 아니 상식 있는 나라면은 그 기자들도 질문했듯이 그것도 짜고 한 거지만 들통났잖아요 메모지 해가지고. 아니 알아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 아니 할 수 있다고 다 헤쳐먹으면은 아니 우리나라하고만 얘기할 거냐고요. 어? 우리나라만 얘기할 거냐고. 이게 왜 장사는 마음대로 못하느냐면요. 장사라는 건 말이죠. 부목사님. 예. 불공정 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불공정 거래가 소문이 나면 아예 장사를 안 해버려 그냥.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불공정 거래를 하고 싶어도 일단 손님이 와야지 그 사람 상대로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아무 손님 안 오는데 가서 너 빨리 안 와. 깡패예요? 뭐 깡패짓도 비슷하게 하지만 그것도 깡패짓도 하루 이틀이지. 일단 손님을 끌어야 되는 이거 보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나가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거의 2000년대 들어와서 맨날 이거의 반복이에요. 지금까지. 사실 이런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IMF 때문에 미국이 더 큰 물줄을 잃어버린 거 아십니까? 뭔데요? 바로 우리나라 IMF를 철저히 연구한 중국이 결론은 뭐냐? 절대 금융개발 안 돼. 원래 금융개발에서 중국을 통해서 막 진짜 알토란 같은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무역전쟁의 실체도 사실 이 금융개발 해야 안 돼. 싫어하니까 싫으면 너 가만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금융개발 왜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처럼 될까봐. 한국이 IMF를 보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몸에 좋고 맛도 좋다는 미국 생이가 왜 전 세계 안 팔리냐 이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어떤 난리. 아니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팔아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미국의 소가 한두 마리입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 1호 타켓이 대한민국을 삼았다가 그때 정권이 날아갈 뻔했잖아요.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난리치고. 그렇죠. 그게 아니 사람들이 바보니까 다 동네방네 손을 보는데 아예 팔 데가 없는 거 팔 데가. 근데 보니까 이번에 달러 패권의 붕괴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끼친 영향이 많아요. 예. 이번에 우리나라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서 아 가망이 없구나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IMF 때 사실 IMF 사람들이 IMF 두려워하는데 나도 몇 번 IMF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IMF는 완전 사기극이었어요. 월 김우중 회장도 말하기를 이건 유동성 위기라고 실질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제는 좋은데 단지 자금 흐름 사정이 안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이렇게 사람 경제 뜯어먹는 게 어딨냐. 어? 그래가지고 이 경제 뜯어먹은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해만 나가면 IMF 때도 잘 협상할 수 있는 거를 그때도 개판 쳐놓은 거죠. 근데 덕분에 IMF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대우각선한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도 그때 대우각선한 것 같다. 근데 푸틴이 등장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살살없고 작은 이익에 자꾸 이익을 보면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풍월사님.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의 전망을 좀 해볼까요, 풍월사님?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일단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인은 대기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단은 윤 정권에 대해 등을 노릴 가능성이 아주 커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잘 알다시피 SK텔레콤이 그 원래 정치권에도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잘 알다시피 노태우 계열이 다 그쪽 SK 쪽과 다 인맥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SK가 지금 완전히 꼭지가 돌았어요. 다 꼭지가 돌죠. 뭐냐면 아다시피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 사는 데인데 메모리 반도체의 그 핵심 그 생산 기지이자 소비처인 중국을 개판을 놔버리는 바람에 중국 내부에서 생산도 제대로 못하고 판매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 적자가 4조가 나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4조네. 그래서 분기 4조니까 이게 이제 손해가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16조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SK텔레콤 돈 많잖냐? 많아요. 핸드폰 서비스하고 해가 돈 많은데 그래도 지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SK가 얘기한 것처럼 땅 파서 장사하는 거. 반윤정부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죠. 아니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삼성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미국 정부하고 직접 협상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이 미국은 스스로 이제 자기 무덤을 팠다고 좀 느껴지는 게 재미난 거 아십니까? 이 청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수없는 침략에 시달렸어요. 근데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침략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간단합니다. 예. 중국이 망하기 전까지 이 서구애가 싸웠던 저거 청나라 하나만 상대했는데 청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군벌 시대가 되면서 뭐 만주, 산소, 이쪽 강남 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누구랑 싸워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무지가 뭔지냐,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일대로 싸울 때는 중국군 때려보시면은 뭐 지원군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홍콩 쪽에 그쪽 하여튼 삼서 딱 때려부시죠. 근데 삼서 안 되지, 삼서가 무너지면 안 되지 해가지고 저쪽 강릉인이 같이 사방에서 군대를 보내버리면은 전쟁이 10년이 걸지 100년이 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서구 열강이 군대를 보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내가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이 정부가 이제 믿지 못하고 기업들이 직접 각자 도생, 가짜 협상에 나서면 미국은 머리가 팍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업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다 엄청나게 이거에 연구가 없고 또 더 중요한 거 전에 몇 번째 있을까? 삼성의 가장 위험한 점이 뭐냐? 이 새끼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원래 얼마나 악랄하고 추악한 수법을 쓴다. 이걸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통제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짐승을 미국 내에 풀어버린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백악관 직원을 매수해가지고 국회 직원을 매수해서 법 바꾸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할 건가?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득을 돌릴 거냐면 예. 그 현대자동차가 또 득을 돌릴 겁니다. 근데 그렇죠. 현대자동차 왜 중요하냐? 예.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엄청난 양의 철을 생산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다 어디에 넣냐면 자동차에 투입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자동차가 잘 안 팔리고 맛이 가기 시작하면 이 제철소까지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면 제철소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핵발전소나 요 석탄 수입, 이 대부분 다 이 용광로를 통한 제철소 운영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국 현대자동차까지도 이 반윤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은 엄청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0명 한 명의 적을 네. 이기겠다고 10명의 적을 만든 꼴이니 네. 예. 이게 솔직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솔직히 우리나라가 살인 검거율이 98%예요. 네. 솔직히 왜 98%겠습니까? 간단해요. 다른 나라 살인 발생률에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력이 충분히 그렇게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면 잡는 건 똑같아. 다만 발생 코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정말 기업들하고 하면은 상대가 될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이게 한두 놈이야지 상대하지. 이놈 저놈 다 미국이랑 직접 거래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에휴 참 한숨밖에 안 나오죠. 마치 탈레반, 그러니까 이 중동 특정국가에 있는 모든 테러 조직하고 다 협상하겠다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중에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나라를 이제 좌지우지하죠. 우리나라 같은 건 반도체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카드 있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있죠. 예. 이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인데 이제 애플이 좀 요즘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뭐 채권 뭐 아니고 현금 계속 쌓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왜 이런 짓 하냐 그랬더니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쌓는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지금 지금 아이폰도 지금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라이팅 포트라는 독자 포트를 쓰고 있었어요. 예. 근데 미유럽이랑 뭐 이런 데서 왜 독자 포트 쓰냐? USB-C 타입으로 바꿔라 그러고 난리 쳐가지고 예. 이제 다음 아이폰이 이제 C 타입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예. 사람들이 안 사요. 다음 거 나온 사야지. 그리고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2년째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폰 판매가 안 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오만 다른 것들을 좀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뭐 경제 문제로 따지면은 근데 내가 상당히 느끼는 건데 경제라는 건 사실 쉬우면 또 쉬운 거고 어려운 거 어려운 거니까 뭐냐면 정당한 대가만 지불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정당한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잔머리 굴려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도 잔머리 굴려봤자 경제는 장사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길을 찾을 테니까 사람들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권이든 이 경제 문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정권은 한 번도 없어요. 소련도 망했고 청나라도 망했고. 자, 저는 일단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진짜 가장 심각한 최악의 시대에 오면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부동산 위기, 미국은 채권 위기. 이게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 나라가 경제 때문에 붕괴되어 버리면 이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추추 전국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그전까지 미국이랑 강력한 원탑 세력이 누르고 있었던 게 가장 풀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터키는 그리스를 침공하고 물론 나토가 미국이 무너져 나토는 자기가 해체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뭐 이런 식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 있는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처를 해야 되겠냐. 저게 우리가 살아남는 건 주식이 아니라 이때 이 세계 안정을 가져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겠냐 이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현재 나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들이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하고 다 친한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 미국이 멍청한 놈들이 지금 땅을 통과하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막 난리 쳐가지고 미국, 러시아 제재하도록 난리 쳐가지고 러시아랑 일단 사이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황이 좋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전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협상을 하고 휴전을 맺어야 되는데 중간에 중재할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 지금. 중국 그러니 이제 완전 지금 젤렌스키가 중국 시진핑한테 아유 제발 좀 얘기 좀 들어달라는 동 엄청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 입장에서 한심밖에 안 나오지. 중국도 사실상 적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솔직히 해서 우리나라가 왜 자꾸 패배주의에 물드냐 이겁니다. 간단해요. 일본과 똑같이 일본도 똑같이 왜 패배주의 우리나라 패배주의냐. 나만 살려고 하면은 그 구차한 삶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대단한 심판이에요. 이 인류를 살리고 세계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서야지 이 한 몸 초계같이 바친다는 자신감으로 미국한테도 야 임마 네가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무슨 큰 소리 칠수 있고 러시아 너 죽고 싶어 새끼야 이렇게 하고 중국도 이제 그만 좀 욕심 부려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렇게 나설 수 있는데 걔네들이 너 뭐야 너 죽고 싶어 그러면은 죽으면 안 되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죠.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 그래 이딴 세상 이딴 세상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알지 하면서 죽여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딴 사람도 다 죽여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 죽고 싶어 그러면 살아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더 이상 뭐 답이 없지. 내가 국민들의 생각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 내가 요즘 보면 요즘 이 TV 토론하는 거 왜 미국 그런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 유튜버들이 눈치를 보면 어떻게 방송 직원도 아니고 이미 이해가 나. 아니 나만 살겠다는데 미국 눈치를 봐야지 그러면 세계를 살리겠다는 어떤 그런 이제 대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이제는 우리만 살려고 하면 결국 죽는 시대가 왔다. 다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대의명분을 해가지고 미국도 그래서 미국한테 큰 소리 못 치는 게 아까 말했죠. 미국 뭐라고 큰 소리죠? 아니 너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만 살렸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수많은 재산권 진짜 수십억이 우리 뒤에 있다 하면서 큰 소리 쳐야지 미국이 쫄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참 이제는 국민들부터 미국 막 바라기 미국이 해주실 거야.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까먹었네. 뭔데요? 사실은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사실 아까 우리나라 핵무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핵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고. 이제 미국의 핵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상대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네가 쏜다고 나도 쏠 거야.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10발 갖고 있는 게 미국이 10,000발보다 더 무서운 게 쏠 수 있는데 쏘면 너 쐈어 하는 순간 하고 죽는데 진짜 쏘면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도망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핵이 최소한 중국 입장에서 북경하고 서울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미국 핵보다 훨씬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핵무장을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할이나 이제 시대 패러다임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에 대한 우리가 미국을 구해줘야 돼요. 우리가 미국을 지키고 이 불쌍한 미국인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역사의 사명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 사명을 좀 망각하고 이러고 있으니 세계가 혼란한 게 아닌가.
미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가 포식, 즉 양털깎기로 들어갔고, 예, 그렇죠. 중국은 시진핑이 연임 3년임 한다고, 예, 그러면서 이- 부동산 파탄 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좋아해 주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없어요. 예. 예, 중국의 젊은이들이 원래 시진핑 좋아했거든요. 아, 이제 등을 돌렸나요? 예, 아. 그 대표적인 게 백지 시위죠. 아, 그렇지. 시위를 하는데 뭐라고 쓰고 나오면 무조건 잡아가니까 아무것도 안 써진 백지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처벌은 그거 없어요. 이게 백지 시위죠.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데, 백지수표가 네. 제일 원래 무서운 건데, 수표 중에. 그러세요? 예. 그래서 백지 시위를 하면서 이제 사실 시진핑이 너무 무리를 했어요. 4년임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4년임을 하는 시점에 얘기를 하죠. 다음번 그 양회 때, 그러니까 5년 뒤에는 예, 우리가 대만을 먹고 있겠다. 예. 그때까지 군사 대비를 완료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사실은 요즘 깨달았어요. 대만을 왜 이렇게 먹으려고 하나. 그 진실을 알았어요. 사실 이번에 이 한미 워싱턴 선언이나 이런 거에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 문제나 붙으면 두 번째 시간이 돼가지고, 미러 중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미러 중일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뭐냐?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의 이 야심이 뭐냐? 이것 가지고 워싱턴 선언이 연관성을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것까지 얘기 못 했네요. 예, 다음에 또 봬요. 예, 고맙습니다.